2022년 1월 6일 전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에 앞서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정 하청업체 직원의 죽음에 대한 가족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참 비참하고요. 먼저 고민의 명목을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터뷰하셨던 가족분이 하신 말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으니 많은 분들의 청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한전 하청업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은 4,997명이에요. 청원 마감까지는 2월 3일이니까 반드시 이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아마도 각 대선 주자들은 자기 정권 하에서는 이런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참한 죽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겠다라고 분명 입으로는 떠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 어떤 역대 정부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 자기의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내용 아닐까. 근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가 꼭 이렇게 두고 한 사람 죽고 나가면 그제서야 마치 나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한다. 안타깝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등등의 말을 하는데 이거 다 정치인들의 쇼입니다. 표를 구하느냐. 그러니 국민 여러분들은 이 존잘 TV를 보시면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칭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하시는 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방송을 보시는 건 좋지만 그 전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매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향됐다고 생각을 하나 편향됐으니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쪽은 그쪽 정서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 이념에 따라서 재생산한 것을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생산하기 이전에 진짜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셔야 된다. 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의 사건이 있다. 대장동 사건이 있다. 그러면 뉴스공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가지고 김어준의 생각이 들어가서 다시 재생산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의 사건이 있다. 김건희의 사건을 강용석 TV나 이런 쪽에서는 가로세로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생산한 걸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그 방송이 쫙 떠드시는 분들은 결국 뭐냐면은 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 이전에
객관적인 정보는 무엇인가, 그 다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먼저 듣고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시라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리조리 이거 맞는 것 같아.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은 제가 지난 1회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김현정의 뉴스쇼를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물론 제가 뉴스공장도 자주 봤지만, 자주 듣지만, 한동안은 뉴스공장을 들었죠. 하지만, 이건 나가도 너무나 맞다 싶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진짜. 주로 어떤 것이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아니, 굉장히 오래됐는데, 생태탕 주인의 아들은 나는 봤다. 페레가모 신발이었다. 아니, 그렇게 오래된 걸 기억을 한대요. 그죠? 기억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쪽 진영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더 최근이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거의 뭐 한 30개 이상을 같이 먹었던 사이인데 기억을 못한대요. 자, 기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태탕 아들은 잠깐 스쳐 지나간 손님인데 페라가모 신발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기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장동권에 있어서의 이미 고인이 되신 그분과의 호주, 뉴질랜드인가 호주인가 아무튼 트램 때문에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식박을 같이 있었고 30끼를 같이 먹었는데 나는 모른대요. 그 기억력 하나를 놓고도 이쪽 편에서는 이건 기억한다, 이건 기억 못한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승태탕 아들은 누구 기억 못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가령 제가 10년 전에 아이유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이유를 어디에서 만났구나. 그때 뭐 때문에 만났지까지는 기억하지만 아이유가 무슨 신발을 신고 있었다까지 내가 기억 못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런 것마저도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공격을 하고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뭐냐? 안면 몰수하고 그걸 기억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못했을 거다. 왜? 뭐 열댓 명 같지만 신도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하고만 했지. 내가 같이 간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하는데 성남시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일의 핵심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만나야 된다는. 근데 성남시장인데 가치관 수행한 사람도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 못하는 사람 세고 셌죠. 그럼 그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대장동과 같은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왜? 관리 감독을 하고 인사권자인 책임자인 대통령이 기억을 못하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국민의힘은 공격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뭐냐? 공격을 못해요. 자, 떠들어보니까 어느새 8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에게서 박근혜, 안철수의 냄새가 난다. 저는 그냥 향기라고 하려다가 향기는 좋은 의미예요. 꽃향기 이런 식의 좋은 향기. 당신에게는 샴푸 향이 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똥향기가 나요라고 하면 똥 냄새라고 합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한 거는 또는 그냥 통칭할 때는 냄새라고 쓰죠. 그다음에 이거 좋은 의미로 한다. 향기가 났죠. 앞에 좋은을 붙이면 상관없어요.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런 또 상관없긴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거에는 향기를 붙이고 아무튼 제가 그런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왜 윤석열에게서 박근혜와 안철수의 향기가 나는지 짧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 국민들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비선 실세에 대한.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어떻습니까? 부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비선, 그리고 외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충 이름들은 다들 아시겠죠? 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외핵관이 없다고요? 물러난 김종인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선대위원장 아니 후보 일정을 짜서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어디선가 들어오는 루트는 어디입니까? 어디선가에서 무슨 일정이 중간에 삽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어딜 거쳐야 돼요? 선대위를 통해서 와야 돼요. 가령 윤석열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서문시장 상임회랑 해보니까 목요일 2시가 좋다고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요? 선대위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대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목요일 2시에 윤석열 후보는 서울역 유세 활동을 하기로다가 이제 선대위가 짰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닙니다. 서문시장 가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뭡니까? 비선이라는 거잖아요. 비선 실세가 있으니까 선대위 제끼고서 자기네들이 먼저 해놓고 선대에서 오는 것마저도 뭐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선대위가 왜 있는 겁니까? 그죠? 이게 비선의 증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비선이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트라우마,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서 보인다라는 것은 선거 망했다라는 소리예요. 안철수의 향기가 향기야, 냄새. 안철수의 냄새가. 여기서 안철수까지는 향기라고 해도 좀 크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맨날 철수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죠. 뭐 박근혜하고 안철수가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는 거는 뭐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안철수하고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하나같이 떠납니다. 이거 안철수 성대모사 맞고요. 자, 이쯤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난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이건 안철수의 문제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있습니다. 김종인 자기가 어렵게 모셔다 놓고서 떠나보내게 만들어요. 아니 선대위원장으로서 후보 일정도 하나 못 챙기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허수아비지 뭡니까? 우리 비선의 정신 밑에 선대위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게끔 요청된 것도 아닌 듣보잡들이 후보의 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선대위 일정마저도 뒤집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김종인 후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허수아비죠.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누구의 향기다? 안철수의 향기다. 여기까지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만 해도 박근혜의 냄새와 안철수의 향기가 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어제 선대위 전면 개편을 한 걸로 듣본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아주 굉장한 이득을 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걸로 인해서 당내 선대위 문제, 그
그다음 윤핵관 문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 가지 이슈가 완전히 덮였습니다. 바로 부인 김건희 리스크죠. 완전히 덮였어요. 이쯤 되면 이게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지만 이거 그냥 웃자 많은 소리고요. 아무튼 확실하게 덮였습니다. 어디서도 김건희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덮는 정치 기술은 노련합니다. 근데 김건희 리스크는 070-4578-0791 4578-0791 070입니다. 이놈의 대출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요. 다 보이스피싱이죠. 이런 전화가 오면은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BH분입니다. 뭐 이딴 식의 전화. 햇살론입니다. 가지가지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선 후보들 빨리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이게 탈모 대책보다 낫습니다. 빨리 내주세요. 어느 후보든 먼저 보이스피싱 대책. 지금 보이스피싱 총책들 돈 진짜로 긁고 있는 그 나쁜 새끼들은 잡아들이지 못하고 취업 사기 당한 애꿎은 전달책. 자기는 코로나19이라서 회사에 취직했고 비대면이라서 금융 업무 하는 줄 알고 금융 업무 하는 줄 알고 인초기에 가서 돈 퍼봤더니 자기는 보이스피싱 범입니다. 잡혀서 범죄자가 되는, 양산되는. 물론 그분들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원인에 대한 처벌은, 원인에 대한 처벌? 원인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만 기껏 잡아가지고 범죄자 만든 거예요. 전과자 만든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그 사람도 물론 가해자지만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 현실이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입니까? 한두 달 사이에요? 1, 2년 사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북청년단이더라고.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부노총이 아닌 수북청년단인데 뭐 그래서 제가 뭐 탈모 공약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다? 보이스피싱. 탈모는 모든 사람이 탈모의 고통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누구라도, 내 가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목숨도 끊을 수 있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확행도 좋지만 진짜 수십 년간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놈의 보이스피싱 처단하는 강력한 대책을 이번 대선 후보들은 공약으로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김건희 리스크는 묘하게 이 당내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덮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리스크만 없다고 하면 뭡니까? 공격할 후지들이 많아요.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유동규가 잡히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과 통화를 했었다. 이것만 해도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미쿠라에서 바로 와서 자꾸 대장동 일이 거론되니까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대요. 우리 그게 말로 들립니까? 방구로 들립니까? 방구로 들려요. 근데 지금 공격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건 터지고
바꾼 휴대폰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대요? 그리고 뭐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휴대폰을 버릴 정도까지. 그럼 뭔가 그 안에서 뭐가 있으니까 버렸다라는 말입니까? 또는 그런 버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나의 구명, 유동규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까지 거론을 합니다. 그래놓고서 그거 어디서 알았냐고 하니까 언론 보고 알았대요. 근데 그때 언론에서 한 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유동규가 약 먹고 자살한다는 그 소동이죠.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물었더니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공격을 하라고요. 근데 지금 공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네 진영, 국민의힘 진영에서 자꾸 공이 자기네 꼴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뭐야? 공격을 못하는 거죠. 참, 참, 거시기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 사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과연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잘TV는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세요. 해봤자 뭐합니까? 그냥 들으시고 나는 좌든 우든 다 좋은데 중도도 다 좋은데 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마시고 그냥 한 1억씩 쏘세요. 그럼 제가 받아줄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